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래삼 인관산. 하루 종일 날개짓을 하다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혼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 중.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먼 과거의 일이지만 어느 날 문득 떠올리면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이 그럴 것이라 짐작됩니다. 꽤 긴 시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인생 순간들이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오죽하면 인생 무상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금복이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첫사랑은 자살로 생을 끝냈고 두 번째 사랑은 자신이 스스로 죽였습니다. 이 여러 죽음 앞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이란 오직 생존의 욕구였습니다. 평생 매 순간을 그녀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칩니다. 거대한 고래 그 무엇으로도 감히 죽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고래는 금복의 살고 싶다는 욕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고래극장으로 상징되는 생명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녀의 욕망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 역시 고래극장 속에서 끝나지요. 펄프 픽션이라 불리는 소설 혹은 소설 장르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전성기를 누렸던 펄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실리던 소설들을 뜻하는 말로 시작해 발전한 장르입니다. 당시 질 좋은 고급 종이에 제대로 정성 들인 소설들이 25센트 정도 할 때 싸구려 종이로 만들어 흥미 위주로만 쓰인 싸구려 소설들을 실은 이 잡지는 대략 10센트 정도에 판매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걸맞게 저렴한 소설들이 실린 것이지요. 이 소설들은 강도, 살인, 섹스, 마약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주종을 이뤘고 어떨 때는 외계인이 지구인과 섹스를 벌이다 마약을 먹고 악기를 물리친다는 장르 파괴 내지는 장르 융합의 놀라운 실험 정신을 보인 어질어질한 소설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펄프 픽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생이란 결국 별다른 의미 없이 순간순간을 때우다가는 싸구려 펄프 픽션 같습니다. 한 여인의 다사다난한 일대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흑과 누아르이자 삼류 지정극이며 공포소설이기도 한 한편으로는 믿지 못할 성공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내용의 개연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는 순간을 즐기면서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 됩니다. 일종의 한국식 펄프 픽션 스타일의 소설이니 말입니다. 황당한 내용에 별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용 소설 잡지를 2번 이상씩 읽는 독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읽으면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처박힌 펄프 픽션은 며칠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다가 어느 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아까울 것도 없고 그게 당연합니다. 할 일 다 한 것이고 본분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만약 혹시라도 한번 돌아보고픈 소설이 있다면 쌓인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뒤적거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소장가치 따위는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입니다.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 그나마 누군가 한 번쯤이라도 기억해주는 인생이길 바란다면 가끔은 자신의 인생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탐날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먼지가 묻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다사다난했던 금복이의 인생과 죽음을 소개했습니다. 35번째 인생 탐구를 마칩니다.
고래 이주호.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생생한 이야기를 꼽겠다. 이 책은 소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밤새는 줄도 모르는 페이지 터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풀어내는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덮지 못하게 한다.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끝나는 것이 싫어질 만큼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다. 춘이라는 이름의 거구를 가진 여성이 감옥에서 출소하면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된다. 그녀는 후대의 벽돌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소설 전체는 그녀가 어떻게 벽돌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부잣집에서 종로로서를 하던 한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녀가 모시던 양반 내외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불행히도 그 아들이 반편이다. 반편이 아들은 엄청나게 큰 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몸종 여인은 반편이와 밤마다 정분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반 내외로 인해 그녀는 하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 집에서 쫓겨난다. 여인은 몸을 추스린 후 한밤중에 몰래 양반집에 숨어들어서 반편이를 깨어내어 개울가에 그를 빠져 죽게 만든다. 이후 자취를 감춘 그녀는 평대라는 벽촌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노파가 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노파에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묻자 노파는 세상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한편 산골 마을을 다니며 생선을 파는 생선장수는 어느 날 마을을 떠나려는 찰나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적 매력을 뿜어내는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금복인데 아버지가 죽어 고아가 되었다며 생선장수에게 바다가 있는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생선장수는 금복을 바다로 데려다주고 둘은 그놈을 장사를 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금복은 그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고래를 보게 되고 고래의 엄청난 크기에 매료된다. 한편 엄청난 수완으로 그놈을 가게를 순식간에 키우고 생선장수에게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준 금복은 우연히 만난 거구의 걱정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생선장수를 뒤로 한 채 걱정과 살림을 차리게 된다. 그러던 중 걱정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금복은 그의 병시중을 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칼자국이라는 건달이 다가와 영화나 커피라는 신문물을 가르쳐주며 그녀에게 접근한다. 처음 경험하는 신문물에 매료된 금복은 칼자국과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이후에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그녀는 걱정과 칼자국 모두를 잃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가 된 금복은 떠돌이가 된 지 4년 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춘이다. 춘이는 엄청난 거구를 가지고 있었고 생김새는 걱정을 닮았다. 걱정과 헤어진 지 4년이 넘었으나 금복은 걱정의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마침 주막을 운영하던 쌍둥이 자변을 만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지내던 어느 날 평대라는 동네의 국밥집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춘이와 함께 평대로 향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노파가 숨겨놓은 막대한 돈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 사건들은 춘이를 벽돌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건으로 치닫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책이 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다.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1000년간의 고래는 모두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르케스의 작품이야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는 하지만 나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1000년간의 고래도 꽤 못지않은 엄청난 서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살려냈기 때문이다. 생선장수에서부터 걱정이 쌍둥이 자매의 칼자국을 거쳐 문과의 인연을 지나 금복의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부엔디아 가문에서 일어난 아우렐리아노들과
카디오들의 이야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또한 두 소설 모두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이전에 죽은 인물을 다시 등장시킨다거나 혹은 등장인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무너지는 통나무 더미들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일 등을 한다는 점 등이 있겠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수많은 이야기거리와 복선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각각의 요소들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짧은 글에 담아내기에는 나의 필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질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집에만 있어서 하루하루 무리하고 심심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집어들기를 권해본다.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